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그 이빅션 케이스가 어떤가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이벡션 케이스는 좀, 그 법원에서 조금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네, 배심원 재판, 얘기하더라도 네. 판사들 배심원 재판 하는 거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좀 빨리 하니까 좀 좋아요. 근데 법을 다행입니다. 아직도 좀 바뀌니까 아직도 계속 바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쫓아가는 거를 좀 힘들어요. 2025년도 벌써 3월이에요. 3월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1월부터 새로 시행되어진 레귤레이션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올해 2025년 초부터 새로 변하게 되는 랜드로드하고 테넌트에 관련된 법규나 아니면 이비션에 관련된 법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솔직히 첫 번째는 그 city 어디인지, 그 건물인 어디인지, 그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큰 법을 바뀐 거는 그 LA City 쪽에서는 그 registration, 그 신청해야 되는 거를 그 다 바뀌었어요. 네, 원래는 그 single family residence, 그 컨도 쪽에 있었으면 그 city에서 신청 안 해뒀었어요. 그 rent control 위에서. 맞아요. 그거를 바뀌었어요. 그 2월에 그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네. 2월부터 그 신청 안 하면 그 세입자 강제퇴직 시키는 걸 질 거예요. 그래서 꼭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렌털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항상 1월 달 되면 그 레지스트레이션 피를 내라고 공지서가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야 되는 게 데드라인이 2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 렌트 컨트롤이 아니었던 싱글 패밀리조차 그 LA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등록을 하고 그 레지스트레이션 피가 제가 알기로 1년에 31불 5센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내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 벌금, 페널티만 해도 거진 10배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랜드로드 분 입장에서는 정말로 저기 불리하죠. 되게 unfair한 게 혹시라도 행여라도 나중에 이빅션 케이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레지스트레이션을 안 했다라는 거, 깜빡하고 안 했든지 뭐든지 간에 그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거해서 질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아주 랜드로드 분들한테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갈수록 랜드로드 분 비즈니스 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지고 있어요. 예, 솔직히 그 법을 100%안 쫓아가면 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를 좀 너무 좀 많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서 다시 신청해야 되고 다시 이빅션 절차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제 LA 하우징 디파트먼트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러면 싱글 패밀리 하우스가 지금 이게 렌트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LA 하우징에서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그 싱글 패밀리 하우스의 메일링 어드레스가 틀리면 지금 그 주소랑 메일링 어드레스가 틀리면 아 이거는 렌트하우스다 생각을 하고 무조건 공지서를 다 보낸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렌트를 주고 계시는데 LA 하우징에서 편지를 받으시면 레지스트레이션 하라고 편지를 받으시면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일에 이거는 내가 렌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다. 아니면 내 친척이 살으라고 내가 그냥 공짜로 해준 거다. 이러면 그걸 exempt라고 꼭 그걸 표시해서 보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말고 그 LA 카운티 쪽에서는 그 네, 불 때문에 그 맞아요. 세입자를 그 돈을 안 내시면 그리고 그 불 때문에 안 내시면 그것도 그 세입자를 그 돈 안 내야 돼요. 그 7월까지요. 네, 지금 LA 그 파이어 때문에 지금 또 이빅션 모라토리움이 생겼죠. 예. 네, 근데 그거는 그 솔직하게 뭐 그 시위에서는 그 코비드처럼 굉장히 똑같이 뭐 법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세입자들이 이거는 제가 그 불 때문에 제가 그 job을 los했다. 뭐 그 income을 los했다.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그 음, 때문에 그 7월까지 그 돈을 안 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7월달까지 렌트를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빅션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 제가 듣기로 꼭 그 불난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비즈니스가 그 불난 지역에 있어서 내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인컴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렌트를 못 내겠다고 해도 그런 이빅션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LA 파이어에 관련된 이빅션 모라토리움이 생겼다는 것도 랜드로드 분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또다시 있는 거는 네. 그 security deposit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 이거는 그 작년에 바뀌었었어요. 근데 네. 네. 지금은 그 security deposit는 그 한 달만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예. 원래는 그 전에는 그 두 달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쵸. 지금은 그 한 달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달 네. 받으면 그러면 그 벌금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달 받지 마세요. 네네. 그 아파트가 퍼니시가 됐냐, 퍼니시가 안 됐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한 달만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시큐리티 디파짓에다가 플러스 펫 디파짓까지 또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다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 거죠. 예, 다 합해서 그 얼만큼 한 달에 그 렌트 비용 다 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pet deposit, security deposit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알기로 펫 디파짓이라는 그런 말 자체가 없고 그냥 시큐리티 디파짓 딱 그거 하나만 있고 또 그거는 한 달 렌트 그 비용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듣기로 이빅션 과정에서 테넌트가 answer 해야 되는 그 기간이 더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 원래는 뭐 소송을 걸렸을 때 그 네, 서류를 그 세입자한테 줄 때 원래는 그 세입자가 그 5일 안에 서류를 그 법원에서 신청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 10일 안에서 네,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이거는 그 주말 카운트 안 해요. 그래서 그 주중만 카운트하고 그래서 원래는 뭐 10일 안에서 신청해야 되면 그 주말 카운트 안 하고 뭐 가끔 뭐 한 달 기다려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좀 뭐 딜레이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 10데이가 주말 빼고 공휴일 빼고 하다 보면 그게 10 비즈니스 데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게 결국 따지고 보면은 뭐 한 20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어, 그리고 다른 문제는 네. 가끔 그 세입자한테 그 직접 안 주시면 맞아요. 그것도 또 시간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맞아요. 15일 네. 시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것도 뭐 한 달 시간 가끔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직접을 못 주시면. 맞아요. 예. 그 테넌트한테 직접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같은 패밀리 멤버, 식구한테 준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준다던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더 시간이 더 추가돼서 진짜 그럼 한 달도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음. 근데 정말 이게 왜 자꾸 변하는 법들이 왜 이렇게 랜드로드한테 불리하게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건물주 다들 뭐 이거 강제퇴기 시키는 거 못해도 그거 뭐 홈리스 때문에 이거 다 고치는 거를 그 건물주 위에서 그 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홈리스 문제는 그 건물주 때문에 이거 홈리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예. 근 예. 그래서 또다시 이거 한 가지 더 바뀐 거는 네. 이거는 지난주에 바뀐 거예요. 그 LA 시티 지난주에요? 또 뭐가 바뀌 아, 그 LA 시티 안에서는 원래는 그 네. 건물주는 이거 그 건물을 제가 그 레노베이션 할 거다. 이거는 그 뭐 고칠 거다. 그거는 예. 다 뺐어요. 그래서 그 네. LA 시티는 그거 못 해요, 지금은요. 야, 내가 이 집을 그거는 렌트 컨트롤은 원래부터가 안 됐었었고 예. 렌트 컨트롤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이 집을 레노베이션 할 거니까 테넌트한테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완전히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템포러리 그냥 잠시만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거는 그 8월까지 그 스톱 시켰었어요. 근데 음. 8월까지 그때에서는 그 시의회가 다시 이거 보고 이거 permanently 만들 건지 이거는 그냥 그 음. temporary 할 건지 그것도 다시 바꿔요. 그때 가서 그때 근데 가서 지금은 그 8월까지 그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또 지난주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 말씀드렸다시피 뭐 매주 아니면 every month 아니면 every year 뭐가 새로운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근데 새로운 것들이 자꾸 튀어나올 때마다 그게 랜드로드한테 좀 불리한 것들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랜드로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작년에는 괜찮았지만 올해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작년에 알고 있던 그 정보만 믿고 했다가 오히려 손해볼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이빅션에 관련이 될 일이나 할 경우에는 이런 전문 변호사님을 통해서 꼭 다시 한번 확답을 듣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문들을 좀 뽑아왔는데요. 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서 받은 질문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오너 아큐판스에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클라이언트 분 중에 한 분이 이미 싱글 패밀리 하우스에서 살고 계세요.
근데 집이 커서 그거를 좀 다운사이즈해서 작은 아파트, 테넌트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시려고 오너 아큐판시를 신청했는데 그게 거절이 됐어요. LA 하우징에서 못한다고. 왜냐면 이미 싱글 패밀리 하우스 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너 아큐판시를 신청하는 것도 공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다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돈이나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랜드로드 분들이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오너 아큐판시 관련된 룰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LA 시티, 그래서 그 시티마다 다 틀려요. 음, LA 시티 쪽에서는 그 세입자가 그 10년 거기서 살았었으면 32살 62세. 예, 예, 예. 32살 나이 있었으면 그리고 그 네, disabled 있으면 네, 그러면 그 owner occupy 전혀 못 해요. 네. 그 그래서 신청조차 못하는 거죠. 예, 네, 그건 100%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네, 네, 그것도 웃겨요. relocation assistance를 줘야 돼요. 근데 네, 그 relocation assistance가 얼만큼 나올 건지 그거는 그 네, 세입자가 거기서 얼만큼 사는 거를 그거를 다 calculation 나와요. 그 네, 제일 큰 돈을 네. 그 2만 5천 불 정도 나와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LA 시티도 LA 시티지만 그 주변에 unincorporated community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도시, 예를 들어서 파사데나라든지 컬버시티라든지 다른 도시도 있고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파사데나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오너 아큐판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엄청 LA보다 더 복잡하더라고요. LA보다 더 복잡하고 거기는 돈이 up to 3만 불, $30,000 그 정도까지 들어요. 혹시 다른 LA 말고 다른 도시에 관련된 오너 아큐판시는 어떤가요? 예, 그래서 파사디나는 그 rent control 법을 뭐 19일에 패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더 세요. 룰이 더 많이 있어요. 파사디나 쪽에서는 relocation assistance 그 3만 불 정도 안 나와요. 근데 2만 5천 불 정도 나올 거예요. 비슷해요. 네, 근데 네,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무슨 서류를 신청해야 되는지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네, 예, 그 네, 파사디나 쪽에서도 그 다른 법을 좀 있으니까 그 네, 무슨 서류를 필요한 건지 그거를 네. 다 틀려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제 클라이언트 분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좀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조건이 하우징 스페셜리스트, 하우징 스페셜리스트 같은 사람을 정해줘서 그 사람이 집을 찾아주고 뭐 테너트가 만족 안 하면 다시 찾아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좀 웃기는 거는 예, 그 certification도 안 필요하고 예. 그냥 제가 relocation specialist이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그렇게 음, 나올 수 있어요. 하고 제가 그 시리한테 물어봤대. 이거는 그 recommendation 있는지 없는지 recommendation 있대요. 한 사람한테 불렀어요. 그 네, 사람은 그 2,500불 네. charge해요. 2,500불이요. 그러니까 그 그것도 다 세입자한테 랜드로드가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예, 돈을 줘야 되는 어, 거예요. 하고 그 솔직히 그 relocation specialist 제가 봤을 때 뭐 큰일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세입자한테 연락해서 예, 나가고 싶다 그렇게 예, 물어봐서 안 음, 나가면 그러면 아무것도 음, 안 하는 거예요. 근 그러니까요. 예, 최소한 relocation specialist 제가 봤을 때는 네, 2,500불 charge 했었어요. 어, certification도 안 필요하고 그냥 네, 뭐 사업을 만들고 이거는 그렇죠. 법적에서 쫓아가니까 예. 에이전트 면에서는 괜찮은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랜드로드 분은 정말로 정말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분은 그냥 거진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거 제일 큰 문제는 이거 네, 법을 100%안 쫓아가면 그 음, 강제퇴직시킨 소송을 질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거가 문제예요. 솔직히 뭐,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나 이거 깡빠였다, 이거 잊어버렸다. 한 음, 가지만 잊어버리면 바로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제 생각은 굉장히 나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 그 랜드로드 분들이 보면은 이제 뭐 변호사 비용이나 뭐 이런 걸 아껴 보겠다고 혼자서 해보겠다고 하시다가 그거를 클리니컬 에러 그러죠. 클리니컬 이거 진짜 뭐 글자 하나만 잘못 써도 어떤 경우는 저 어떤 경우 봤냐면요. 집 주소를 쓰는데 zip 코드 그 zip 코드를 잘못 썼대요. 그걸 다시 시작했대요. 처음부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클리니컬 에러를 봐주지가 않아요. 코트에서. 예, 전혀 코트도 봐주지를 않으니까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3day 노티스를 줄 때, 그 3day notice to pay or quit 그걸 줄 때 방 개수, 방이 2bedroom이냐 3bedroom이냐 이런 것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예, 그거 안 쓰면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처음에 시도할 때부터 차라리 그냥 이런 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오히려 시간과 돈을 세이브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질문이 테넌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디펜스 중에 리탈리에이션이라는 게 참 많아요.
그게 지금 제 클라이언트 분 중에도 한 분이 집에 드라이브웨이가 있는데 그 드라이브웨이를 넓히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 자르고 드라이브웨이를 더 넓혔대요. 그런데 그 테넌트가 그 나무가 없어짐으로 해서 자기 프라이버시가 없어졌다고 그거를 변호사를 통해서 디맨드 레터를 보내가지고 자기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에 대한 보상, 컴펜세이션을 해달라고 그런 편지까지 보내는 테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내보내고 싶고 막 이렇게 해도 괜히 섣부르게 잘못했다가 오히려 랜드로드가 내가 리탈리에이션 당했다. 테넌트가 그런 얘기를 할까봐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랜드로드가 대처를 해야 될지 좀 팁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솔직하게 그 세입자를 이렇게 뭐 문제 생길 때 뭐 음, 세입자한테 나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음, 제가 지난달에 그 배심원 재판 한 가지 했었어요. 네네. 이거는 그 남편하고 그 husband and wife를 그 싸운 거였었어요. 그 음, 배심원들이 이거는 우리 그 건물주한테 안 믿었어요. 이거는 그 음, 계속 싸우니까 하고 그 세입자한테 계속 나쁘게 얘기했었으니까 네, 그거는 그 retaliation에 나왔었어요. 우리 네, 그 세입자가 그 돈 안 내더라도 그 네, retaliation 그 세입자한테 나쁘게 얘기했으니까 네. retaliation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 첫 번째는 뭐 음, 화가 나더라도 그 세입자한테 참아야지. 뭐 예, 참아요, 참. 참아. 뭐 나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첫 네, 번째.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솔직하게 이거 그 렌털 비즈니스는 거는 첫 음, 번째는 이건 비즈니스예요. 그쵸. 비즈니스 비즈니스. 있으니까 이거는 음, 그 레코드 다 킵해야 돼요. 하고 음, 그 뭐 세입자를 강제퇴직 시킬 때 무슨 문제 때문에 음, 강제퇴직 시키는 거고 음, 그거를 100%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쵸. 세입자를 렌트 안 냈으면 뭐 음, 그 계약 위반 있으면 음, 그거는 그 노티스 안에서 써 있으면 네네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하고 그 네. retaliation을 뭐 큰 문제가 생각 거예요. 음, 근데 그 record가 제대로 record 없으면 그 그쵸. history가 없으면 그쵸. 그러면 그 retaliation claim가 더 세요. 그래서 그쵸. 그 세입자 같이 뭐 얘기할 때 네, 뭐 돈을 받을 때 아무것도 했을 때 그 네, record를 꼭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네, 봤을 때 제가 그 뭐 다른 애한테 얘기할 때 네, 세입자가 뭐 불만하면 네, 그거 혼자서 때문에 그 강제퇴직 시키는 거 못해요. 네. 다른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불만 많이 했으라도 네, 그거는 강제되게 시키는 거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그거 하지 마세요. 네네. 그러니까 별로 증거가 안 남는 거, 자잘한 거, 뭐 불평불만하고 그런 거 가지고 참 이비션 시키기가 애매해요.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이비션 시키고 싶어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이유, 가장 그 이빅션 시키기 좋은 이유는 첫 번째가 렌트 안 내는 경우, 그리고 예, 두 번째가 정말로 어비어스하게 정말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테넌트가 좀 밉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되게 미인하게 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뭔가 딱히 다른 이유가 없이는 이빅션 하기가 참 힘들고 오히려 섣부르게 했다가 오히려 테넌트가 내가 리탈리에이션 당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할 말이고 그리고 또 제가 그 클라이언트 분 중에 어떤 분은 테넌트가 너무 자잘한 것까지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뭐 창문이 잘 안 닫힌다 뭐 푸드 그라인드가 잘 안 갈린다 뭐 화장실이 잘 막힌다 뭐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거가 잔잔한 것까지 너무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해서 귀찮게 해서 이 사람 리뷰실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있긴 해요.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정당하게 테넌트가 고쳐달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고쳐주셔야 되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빅션 신청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게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예, 그래서 그 시리에서 컴플레인트 나왔으면 네, 그 180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 후에 네, 그때 네, 180일 안에서 하면 네. 그러면 그거는 그 retaliation presumption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음, 음, retaliation이다. 그렇게 음. 먼저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네네, 그 건물주를 그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그 조심해야 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테넌트가 뭐 좀 이거 좀 고쳐달라, 저걸 좀 고쳐달라 귀찮게 해도 일단 고쳐주고는 고쳐주시고 기간이 그래도 적어도 6개월, 그러니까 180 days 정도는 지나고 나서 뭔가 이빅션을 하셔도 하셔야지 그 다음날 바로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가 버리시면은 그걸 오히려 이 사람이 나한테 앙심을 품고 내보내려고 한다라는 그 리탈리에이션이라는 거를 쓸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음 질문이 그 이모셔널 서포트 독이랑
서비스 애니멀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서비스 애니멀 같은 경우에도 랜드로드가 1년에 한 번씩 그 증거, 프루프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그 emotional support animal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 세입자를 그거 제가 그 emotional support animal 있다 그 네, 편지를 가져오시면 네, 네,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네, 그 계약 안에서 그 못한다 네, 그렇게 네. 얘기 못하는 거예요. 편지는 의사인지 그 음, social worker인지 음, 그 음. doctor인지 그거 다 그 편지에서 나오면 그러면 그거만 얘기해서 그 패스 그 ban 못해요. 그 원래는 그 기간이 얼만큼 이거 필요한지 얘기해요. 그래서 음, 그 편지 안에서 뭐 1년 동안, 2년 동안 그거 있으면 그거 다 끝낼 때 후에 그때서 또다시 이거 renewal처럼 얘기할 수 음, 있어요. 음, 근데 못하는 거는 음, 그 disability가 뭔지, 이거 음, 왜 있는지, 이거 음, 어떻게 받은지 그거를 음. 못 얘기해요. 근데 그 서비스 애니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그 닥터스 레터라든지 그런 거 줘야 되나요? 그 doctor's letter도 보여줘야 돼. 서비스 애니멀 같은 경우에도요. 예. 네네네. unauthorized tenant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집주인분은 이 unauthorized tenant가 살고 있는지 안지는 1년이 넘었대요. 1년이 넘었는데도 이거를 그 이비션 신청을 하면 이길 확률은 있겠는지, 그리고 이런 분 말고 또 다른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unauthorized tenant에 관련된 이빅션의 어떤 성공률, 그 이빅션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랜드로드가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건은 많이 있어요, 솔직히. 네. 문제는 뭐 새로운 건물주가 이거 건물 샀다 하고 음. 계약서 안에서 뭐 한 사람 있고 근데 그 건물 안에서 뭐 세 사람 네 사람 있다. 그거가 문제예요. 하고 그 전 주인은 네. 상관없이 뭐 네. 2년 4년 뭐 5년 동안 알고 위해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해서니까 네네네. 그거는 그 waiver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음. 기간이 더 많이 길게 가면 네. 그 waiver argument가 더 많이 세요. 네네네. 그래서 뭐 1년 동안 알았었으면 네. 그거는 제일 뭐 센 케이스가 아니에요. 좀 네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뭐, 케이스는 이비션에 들어가도 이길 확률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뭐 바로 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 이게 확률가 높은 거 아니에요. unauthorized occupant 강제퇴기 시킬 거면 네. 그 렌트 비용 뭐 every month를 받을 때 그 네. 편지를 보내세요. 네. 제가 이거 렌트 비용 받으래도 네. 이거 계약 위반 그 사람 있는 거를 제가 그 네. authorize 안 했으니까 네네. 계속 얘기해요. 이거는 제가 100% 이거 authorize 안 했다. 계속 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음음. waiver argument가 좀 힘이 음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네네. 건물주들 이거 record가 많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그렇죠.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건물 하나, 두 개 정도 관리하시는 맘앤팝 랜드로드 분이시다 보니까 이런 거를 또 영어로 된 문서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이 제 다음 질문을 뭐 미리 답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바이어분이 새로운 바이어분이 이제 멀티패밀리를 샀는데 사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테넌트가 unauthorized 테넌트가 많이 살고 있더라. 근데 나는 새 주인이니까 이거를 이유로 이빅션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게 제 질문이었는데 이제 그게 답이 된 것 같아요. 결론은 못한다. 예, 솔직히 그 건물주 새로 오는 그 건물주는 그 예. 전 주인 그 법적에서 똑같이 봐요. 음, 그래서 그 전 주인 그 세입자 같이 뭐 하는 거를 네. 그 새로운 건물주를 똑같이 그 계약서 똑같이 처럼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네. 전 주인가 이렇게 했으래도 음, 그 음. 새로운 건물주를 똑같이 그 계약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전 주인이 하던 걸 똑같이 지켜줘야지. 예, 내가 새 주인이니까 내가 이걸 바꾸겠다.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그 unauthorized tenants 그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더 몇 명 뭐 한두 명 더 와서 사는 건 괜찮으니까 그러면 내가 렌트를 인크리즈 시키겠다. 그러면 렌트는 얼마나 인크리즈 시킬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 렌트 컨트롤 아무것도 없으면 네. 그러면 그거는 그 렌트 뭐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렌트 컨트롤 없으면. 음, 음, LA 음. 시티 안에서도 그 렌트 컨트롤 있으면 네네. 그거는 그 10% 레이스 할 수 있어요. 그 unauthorized occupant 있으면. 음, 음, 근데 음. 그것도 그 60일 안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60일 안에서 안 하면 그러면 그 못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두 달, 세 달, 네 달 안에서 이거 알았다. 하고 음, 그때서 10% 레이스 할 거라. 음. 그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unauthorized tenant가 살고 있다는 거를 아는 순간 아무리 못해도 두 달 안에는 60일 안에는 렌트 인크리스를
10% per person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만약 두 명이라 그러면은 20%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그 LA 렌트 컨트롤만 얘기하는 거예요. LA 렌트 컨트롤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지. 나중에 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뭐 렌트 올리겠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처음에 그 커플이 들어왔는데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 대한 렌트도 인크리즈 시킬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네. 못해요. 네네네, 알았습니다. 그 미성년자 자녀 그 새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렌트를 인크리스는 못한다라는 거 예, 네, 알고 계시고 다음 질문은 그 집주인분이 집을 잠깐 수리해야 될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프에 그 워터 파이프가 터졌다던가 아니면 몰드가 생겨서 몰드 레미데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에 생겨서 테넌트가 한 5일이든 7일이든 한 temporary 짧은 동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자야 될 경우에 테넌트가 호텔 비용 같은 거를 청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그 랜드로드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그 랜드로드는 그 시간을 그 건물을 못 쓰는 시간을 per diem daily rental rate 그거를 똑같은 거 찾아야 되고 그거 세입자 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한 달에 뭐 렌트 비용가 뭐 30불 나왔으면 네. 그거는 그 하루에 뭐 100불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에 다른 100불이죠. 거를 다른 거를 뭐 그 100불 있는 거를 똑같이 있는 거를 그거를 찾고 그거를 그 세입자한테 그 크레딧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만일에 한 달 렌트가 3,000불이면 한 달에 그 per diem rate이 100불인데 그러면은 그 렌트에서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5일이면은 100불이면은 500불이잖아요. 그럼 그 예. 500불 정도만 렌트에서 깎아주면 되잖아요. 예, 그것도 예. 할 수 있고 원래는 그 세입자 거기 건물 안에 못 있으면 네. 원래는 그 시간 기간을 그 렌트를 못 받는 거예요. 그쵸, 그쵸. 이 유튜브를 보고 테넌트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테넌트 분들이 전화를 해서 자기 랜드로드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그 마지막 질문은 테넌트 분이 해주신 건데 이분은 직장에서 레이드오프가 돼서 아니면 병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할 경우가 됐거나 해서 렌트를 더 내지 못하고 리스를 빨리 끊고 그러니까 early termination을 하고 나가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 랜드로드 분이 그러면 그 남아있는 리스 동안 렌트를 다 내라 이렇게 했대요. 그게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분은 자기 렌트에는 페널티가 3개월의 렌트를 내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대요. 만약에 리스를 깰 경우에 그게 맞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솔직하게 그 계약서 안에서 뭐 그 계약서가 1년 동안 그 렌트 비용 렌트를 했다. 하고 네. 한 달 후에 제가 뭐 나가야 되는 거를 얘기했어요. 네. 아, 솔직하게 그 1년 동안 그 렌트 비용을 내야 되는 거 그 맞아요. 근데 그 음, 건물주를 이거는 그 소송을 걸고 그 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네네. 그 upfront 내야 되는 거를 그 음, 그거는 다 계약서 안에서 쓴 계약서 안에서 보고 그 단어를 보고 그 단어가 어떻게 이거 내든지 안 내든지 그거로 다 법적에서 enforceable 나올 수 있어요. 그 계약서 안에서 뭐 그 이거 early termination 있으면 이거 다 네. 내야 되는 거 나왔다. 그러면 네. 맞아요. 그거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안 내시면 하고 그냥 나가면 하고 네. 그 건물주가 이거 소송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early termination을 하게 된다면은 페널티로 2달치 렌트를 내야 된다. 아니면 석 달치 렌트를 미리 내야 된다. 하면은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계약서에 사인한 대로. 예, 그 계약서를 거기서 써 있으니까 예. 네. 그거는 그 법적에서 그 다 enforceable 할 수 있어요. 네네네. 알았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뭐 또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으세요? 예, 솔직히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거 그 정부에서 그 법을 이거 이렇게 계속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음, 여기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렇게 그 건물을 살 거면 이거를 비즈니스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이거는 뭐 다른 거 like 허비처럼 네, 이거는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생각하면 네, 그러면 돈을 다 나갈 거예요. 네, 이거 비즈니스처럼 생각 아니면 네, 그러면 네, 이거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네, 네. 정부가 아니, 이거를 그 건물주 음, 위해서 많이 안 도와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예.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게 맘앤팝
다른 직장이나 다른 일을 하면서 이거를 사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그 기록도 안 남겨놓고 그냥 테넌트랑 말로 모든 거를 말로 이렇게 하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냥 그렇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항상 제 그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Hope for the best, but prepare for the worst.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지만 하지만 prepare for the worst. 이 오늘 좋던 테넌트도요. 다음 달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그런 기록을 잘 해두시라. 예, 그런 예, 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많이 들었었어요. 뭐 그 굉장히 오랫동안 세입자에 있는데 뭐 네, 10년 동안 문제도 없고 이렇게 맞아요. 좋은 사람이 돼. 근데 네, 이거 나가 될 시간 나왔어요. 네, 그때서는 뭐 100,000 주라, 200,000 주라. 맞아요. All of a 예, sudden 예. 예. 저도 이 진짜 사람 어떻게 하는 거를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요. 저도 나오는 진짜 그런 케이스 있었어요. 어떤 집주인 된 분이 자기 테넌트는 너무 조용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집에 뭐가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고치면서 살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렌트를 안 올렸대요. 그래서 렌트가 엄청 낮죠. 근데 이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이제 이 집을 파시겠다고 이제 테넌트 보고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때 완전 돌변을 해가지고 테넌트가 그러면 나한테 이만큼 돈 달라고 이만큼 돈 안 주면 자기는 안 나간다고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엄청 스스로 되게 배신감이라고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테넌트가 이렇게 나온다고 막 되게 배신감 느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모든 걸 그렇게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진짜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시고 저는 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하는 말이 테넌트랑 친구가 되지 마시라고. 테넌트랑은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을 유지하시지 너무 가깝게 친구같이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시라고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드리고 있어요. 예,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케니 림 변호사님 정보는 제가 여기 밑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이미션에 관련된 문제나 테넌트에 관련된 문제는 꼭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